MBC 2시의 취재 현장. 안녕하십니까, 임정환입니다. 4월 10일 화요일 2시의 취재 현장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삼성증권을 규제하고 공매도를 금지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20만 명이 넘는 등 삼성증권 사태가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어버이날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을 정부와 여당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미 대화를 공식적으로 거론했으며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북미 정상회담이 5월 또는 6월 초에 있을 것 같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2년 전 여교사를 성폭행한 섬마을 학부모 3명에게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습니다. 은행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악랄한 방법으로 초고율 이자를 챙긴 대부업체 일당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삼성증권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을 규제하고 공매도를 금지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20만 명을 넘어섰고 국민연금 등 연기금은 삼성증권과의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박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증권 사태와 관련해 삼성증권을 제대로 조사하고 있지도 않은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공매도제를 폐지하라는 청와대 청원의 서명자가 오늘 오전에 마침내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20만 명이 넘으면 청와대 담당 비서관이나 정부 부처에서 관련 사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국민들 앞에 발표해야 합니다. 대규모 연기금들의 삼성증권에 대한 거래 중단 통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제 국민연금에 이어 오늘은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이 삼성증권에 창구를 통한 직접 주식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직원 공제회와 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등 주식시장의 큰 손으로 불리는 대형 공제회들도 내부적으로 거래 중지를 검토 중입니다. 사태와 관련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은 오늘 오전 증권사 대표들을 긴급 소집해 투자자 보호와 내부 통제를 강화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원장은 또 우리 사조조합 현금 배당 시스템과 주식 거래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MBC 뉴스 박재훈입니다. 어버이날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을 정부와 여당이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개헌과 방송법을 놓고 여당과 야당의 입장 차이로 4월 임시국회 파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가 소식 정치부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오현석 기자. 네, 정치부입니다.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문제, 청와대와 여당이 괜히 꺼내본 얘기는 아니겠죠? 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출입 기자들과 만나서 아침 현안 점검 회의에서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다면서도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시각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책회의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당 정책위의장인 김태년 의원이 민주당과 정부는 올해 어버이날부터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김 의원은 어버이날에 출근해야 해서 가족 얼굴을 보기 어렵고 부모님께 죄송한 상황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면서 국민 의견을 수렴해 그에 입각한 결정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청이 한 목소리로 검토하겠다고 한 만큼 괜히 꺼낸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갑자기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죠? 네,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은 지난해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내걸었던 공약인데요. 올해 어버이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해달라는 청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5월 달력을 보시면 5일과 6일이 주말이고 7일은 어린이날이 휴일인 데 따른 대체 공휴일로 이미 3일 연휴입니다. 여기에 어버이날까지 공휴일이 되면 4일 연휴가 생기다 보니 이런 청원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아서 최종 결론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제 국회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국무총리 시정연설도 취소됐는데 오늘도 국회는 개점 휴업 상태죠? 네, 맞습니다. 어제 여야 원내대표들이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결과적으로 갈등의 골만 키운 채 국회가 파행되면서 당초 오늘부터 4일간 열릴 예정이었던 대정부 질의도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는 일단 오늘 하루 휴지기를 갖고 내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 오찬 회동에서 단판 짓기를 다시 시도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합의 도달이 가능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네,
임시국회 일정을 잡아놓고도 이렇게 회의를 열지 못하는 사연을 설명해 주시죠. 네,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 개헌안에서 총리 선출을 대통령이 임명하냐, 국회가 선출하냐를 놓고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이견이 큽니다. 오늘 오전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없으면 4월 임시국회는 없다고까지 선언했는데요. 이에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홍문종 방탄국회를 만들겠다는 속셈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비판하면서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현석 기자였습니다. 임정환 앵커가 진행하는 2시의 취재 현장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2시 6분, 서울지방 현재 기온 21도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열기로 한 뒤 처음으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식적으로 북미 대화를 거론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주재한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가 어제 열렸다고 북한 매체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남북관계 발전 방향과 함께 북미 대화 전망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하고 평가했다고 북한 매체들은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오는 27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을 언급하면서 향후 국제관계 대응 방향에 대한 전략 전술적 문제 등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의 남북 정상회담 시기와 장소 공개, 북미 정상회담 합의 후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대화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다음 달 열릴 예정인 북미 정상회담을 단지 북미 대화라고 표현한 것은 회담 시기와 장소 논의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당 서열이 높은 간부들의 회의체인 정치국 회의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비롯해 최룡해 당 부위원장과 김여정 부부장 등도 참석했습니다. 북한은 내일 우리의 정기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는 남북, 북미 관계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일부에서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월 또는 6월 초에 북미 정상회담이 있을 것 같다면서 미국과 북한이 접촉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강요 회의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사전 접촉 사실을 공개하면서 정상회담 의제로는 비핵화에 대한 협상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전 국민을 분노하게 만든 서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대법원이 사건 발생 2년 만에 성폭행한 학부모 3명에 대해 징역 10년에서 15년에 처하는 중형을 확정했습니다. 강현섭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5월 전남 신안군의 한 섬마을에서 초등학교 학부모 김모 씨 등 3명이 학교 여교사를 성폭행했습니다. 이들은 식당에서 식사하던 여교사에게 접근해 억지로 술을 먹인 뒤 관사로 데려다 준다며 2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특히 여교사의 저항으로 첫 번째 범행에 실패하자 잠이 든 틈을 이용해 2차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학부모라는 점을 악용해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17년에서 25년까지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1, 2심에서는 1차 범행에 이들이 공모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감형을 했고 지난해 대법원은 1차 범행에서 이들이 공모했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파기환송심에서는 1차 범행도 합동 또는 공모관계가 인정된다며 이들에게 징역 10년에서 15년형을 선고했고 오늘 대법원은 파기환송심 판단이 옳다며 중형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사건 발생 뒤 거의 2년 만입니다. 대법원은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의 정신세계까지 파괴하는 점에서 인격 살인에 해당된다며 중형 선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강현섭입니다. 은행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준 뒤 갖은 협박을 일삼으면서 연 4,000%에 이르는 초고율 이자를 뜯어낸 대부업체 직원 60여 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박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이 불법 대부업체 총책 24살 장모 씨를 검거했습니다. 장 씨 등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작년 말까지 7천 명에게 12억 원을 빌려주고 35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30만 원을 빌리면 일주일 뒤에 50만 원을 갚도록 하는 방식으로 금리 연 3,900%에 달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신용등급이 낮아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장 씨 등은 돈을 빌려주면서 채무자의 부모나 친인척, 지인 등의 연락처를 적도록 강요하고 돈을 못 갚으면 주변인들에게 연락해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며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이들은 범행이 들통나지 않도록 차명 휴대전화를 사용해 통화하고 이자 감면이나 채무 탕감을 조건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통장을 범죄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부업체 조직원 64명을 검거한 경찰은 장 씨와 간부급 조직원 15명을 구속하는 한편 이들에게 통장을 넘겨 대포 통장으로 사용하도록 한 채무자 20명도 검거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간추린 뉴스와 날씨 김수지 아나운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한불 상호교류에 해 문화행사 전반에 블랙리스트 실행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2015년 4월쯤 문화계 인사 등 9,473명이 담긴 블랙리스트를 문화체육관광부로 전달했고 행사 조직위가 지원 대상을 결정해 문체부에 보고하면 담당 공무원이 블랙리스트와 대조한 뒤 배제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추모와 진상규명 활동을 벌이는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4.16 안산시민연대가 오는 16일 열릴 세월호 참사 희생자 정부 합동 연결 추도식에 문재인 대통령의 참석을 요청했습니다. 4.16 연대는 합동 연결 추도식이 열릴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이 참석해 세월호 문제 해결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를 보여달라고 밝혔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봄철에 열리는 마라톤 대회를 가을로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오늘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매년 전국 마라톤 대회 250여 개 가운데 3분의 2 정도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봄철에 집중적으로 열린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의 낮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올라 따뜻하겠습니다. 지역별 낮 기온은 서울 21도, 광주 25도, 대구 22도 등 전국이 18에서 25도로 어제보다 1에서 7도가량 높겠습니다. 또 밤사이 전국에는 5에서 20mm가량의 비가 오겠고 벼락이 치거나 돌풍이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편 기상청은 어제 고비 사막과 내몽골 부근에서 강한 황사가 발원했으며 내일 아침 비가 그친 뒤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내일 황사가 우려된다고 하니 목감기 조심하십시오. 오늘 2시에 취재 현장 마칩니다. 감사합니다.